복직 한 달여 만에 또 휴직계를 낸 조국 장관을 향해 서울대 내부에서도 이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앞서 조국 장관은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에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같이 한번 듣고 오실까요? 현행 법률과 서울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게 되면 선출직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제한이 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나중에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 학생들도 지금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라기보다는 일단 본인들의 수업권 때문이라도 서울대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큰데요. 허만섭 부장. 예. 근데 내년 6월까지 거칠 결정한다는데 6월을 콕 집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요. 서울대 교수들도 좀 이렇게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 휴직을 하는데 좀 심하지 않냐. 그래서 한 3년 정도까지만 이렇게 휴직을 좀 이렇게 허용해 주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조국 장관도 이런 부분에 이제 해서 이제 내년 6월까지가 아마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제 결정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제 공직을 마치고 6월에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확정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내년 6월까지 이제 서울대 교수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공직에 예컨대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국 장관이 이렇게 서울대 교수 자리를 오래 비움으로 해서 이것이 동료 그 교수라든지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민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이 이제 그 교수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형사법과 관련된 신규 교수를 채용할 수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 쪽에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교수 한 명이 학생들 100명 그 수강생을 받아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고충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조국 장관이 상당히 그 대학 쪽에 모교 쪽에는 상당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거 물론 화면 보시면 위법 아니에요. 상여금 받을 수 있고 월급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조차 보도가 좀 크게 되면서 조국 장관이 또 한 번 문매를 맞는 건 아닌지. 최종대 국장. 사실 이제 40일 동안 근무를 했는데 8월 월급도 받고 9월 월급도 받아요. 거기다 이제 추석까지 했으니까 추석 상여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은 근로장학금을 받아도 겨우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달에 월급만도 845만 원이었는데 추석 상여금은 월급의 60%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쳐놓으면은 지금 2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저걸 저렇게 받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40일 동안 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 방학이어서, 그리고 새로운 또 학기가 시작돼서 강의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는데 과연 저렇게 2천만 원 가까이 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형평에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규정상으로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준 변호사님, 이게 조금 정확한 절대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신인 과기부 장관인 최기영 장관은 일단 본인은 교수직을 물러났어요. 근데 그래서 좀 더 문제가 불거지는 건 아닌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기영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64세거든요. 정년이 1년 남겨둔 상태예요. 장관직을 만약에 1년 이상 한다면 어쨌든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은 나이가 좀 많이 어리다고 최기영 장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나이를 봤을 때는 달리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일단은 본인은 확실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총선, 정치할 뜻은 확실히 없다. 그런데 교수직은 정말 본인이 안고 가고 싶은 느낌도 이번 입장 발표에서 좀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사람이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호불호 이거 다 떠나서 정치는 아직 자기가 시도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건 인간의 본성상 당연한 거고, 어쨌든 본인이 직업인 조국이라고 할 때 교수로 살아온 기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서울법대, 서울대 로스쿨 교수라는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는 저는 인간 조국을 보면 그건 당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불거지고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얘기한 대로라면 내년 6월이 이제 3년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총선 출마하려면 2, 3월에 거취를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 초에 어떤 형태로든지 조국 장관이 거취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아예 그냥 총선을 출마해서 정치를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6월에 정말 학교로 돌아가든지, 그게 아니고 만약에 대통령 임기 말까지 법무부 장관직에 수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본인이 약속한 대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은 사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한번 내년 초쯤에 있긴 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서울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교수가 한 8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을 가르치는 조국 교수가 없더라도 아마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은 그냥 그런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석사, 박사하는 학생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지도 교수가 없으면요, 논문이 연결이 안 돼요. 2, 3년 사이에 자기 박사 논문 써야 되는데 갑자기 교수가 3년 동안 없다? 그러면 그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다른 교수가 그걸 지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학부생들의 어떤 수업권 침해, 이거는 작은 침해라면은 석박사생들의 어떤 수업권 침해는 큰 침해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쭉 흘러가는 데 있어서 도중에 중단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교수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국 장관께서. 근데 지금 서울대 말고 캠퍼스에서도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저는 임명됐으면 촛불 집회는 어느 정도 잦아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허만섭 부장, 연세대학교도 촛불을 든다고 하는데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연세대 한 졸업생이 그 조국 장관 임명을 이제 반대하는 이 촛불 집회에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이제 퍼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이제 촛불 집회를 이제 개최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인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동조하는 의견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졸업생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이 과연 정말 그 촛불 집회로 이렇게 실제로 열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 조국 장관이 비록 임명된 이후에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게 뭔가 좀 결집이 되는 이런 현상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딸이 논문, 그 저명한 논문의 어떤 제일 저자를 조작해서 입시 부정에 가까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뭐 키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작했다. 또 표창장을 조작했다. 이런 지금 굉장히 큰, 상당히 그 신뢰성 있는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의 어떤 분노라든지 좌절감 이런 것은 쉽게 이렇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 교수직이든 캠퍼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든 2030 청년층의 이제 거센 비난 여론을 조국 장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오늘 공식 업무 이틀 만에 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죠. 부모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주어지는 기회가 달라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다르며 태어날 때부터 삶이 결정되는 출발선이 다른 이 사회에 대해 청년들은 분노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얘기를 듣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오늘 주로 경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청년분들부터 얘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물리적 시간이 불가능했습니다. 장관이 되고 나서 이 청년층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박준 변호사님. 그렇죠.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다 취했지만 일단은 그것 말고도 합법 불법을 떠나서 사죄를 했습니다. 청년층은. 저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번에 만났던 이 청년 단체는 원래 지난달 31일에 요청했던 단체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 임명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미루다가 첫 일정으로 잡은 거고, 이 자리에 가서 설득하거나 어떻게 다른 얘기 하기보다는 다 들어주고, 또 특히 이 얘기를 했어요. 검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청년층 달래는 게 공식 업무 중에 1호 업무가 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직과 관련해서 그리고 청년층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 후폭풍을 짚어봤는데요. 저희도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오늘의 핵심 인물 뉴스의 중심에서 있는 조국 장관 얘기를 해봤습니다. 댓글도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장관이 시키지 않았다면 장관 축하 선물을 주고 싶었나. 그 김호수 차관과 이 국장의 제안에 대해서
저렇게 분석하신 댓글도 있고요. 또 있습니까? 우직한 윤석열 총장이 흔든다고 흔들리냐? 예. 이제는 윤석열 총장의 시간이다. 검찰의 중립성 보장하라. 수사 개입하지 말라라는 댓글. 저런 얘기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보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양심과 상식의 싸움인데 이것을 양극단으로 너무 정치권이 몰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마지막입니까? 예. 학생들이 냉철하게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촛불 집회든 뭐든 어쨌든 좀 더 학생들도 차분하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시청자 의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